네, 대부분의 리플 XRP 홀더분들이 오늘 시장 급락에 굉장히 좀 당황을 하셨습니다. 네, 단순한 하락이 아니죠. 트럼프가 먼저 관세를 던졌고, 네, 머스크가 거기에 불을 붙이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현재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이 머스크의 발언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터 나바로를 공격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다. 두뇌보다 자아가 더 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네, 어떤 지식보다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 더 먼저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발언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발언이 나온 직후에 이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앞으로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 있느냐, 아니면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느냐, 요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피터 나바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피터 나바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에도요,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역임을 했었고요. 이번에 2기에서도 대통령 무역 및 제조업 담당 선임 고문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있는 2기 행정부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1기 때 왔던 인물은 거의 지금 나바로가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나바로에 대해서 좀 알려면요, 이 나바로의 주요 저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요, 자, 웅크린 호랑이, 중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가,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세계 경제의 불을 바꾸는 슈퍼파워 중국. 자, 중국 관련된 저서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중국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요 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피터 나바로의 주요 정책을 보면요, 아까 저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서 이 상호관세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상호관세 관련해서는 굉장한 좀 이런 비판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역시나 이 일론 머스크도 지금 한 몫을 거들고 있는 거죠. 자, 상호관세를 비판하는 입장. 자,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 무역 질서가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동맹국 관계가 굉장히 좀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스크도 역시나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황태자라고까지 불렸던 이 일론 머스크도 지금 현재 이 상호관세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우려감이 생겨나면서 또 그런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그 여파가 암호화폐 시장에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그 하락세에 리플 XRP도 동반 급락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자, 요겁니다. 자, 상호관세를 통한 미 우선주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자, 이 피터 나바로의 이 상호관세 정책을 잘 보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역 불균형을 위한 협상 카드 중 하나로 상호관세를 이용한다. 즉, 무조건적으로 이 상호관세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협상이 대부분 먼저 강한 압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협상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호관세도 먼저 아주 강한 압박을 한 이후에 각 국가별로 물밑에서 협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어떤 정치적 이슈가 아니고요,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리스크 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리플 XRP가 어떻게 좀 이 흐름 속에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강한 압박 이후에는 어떤 협상의 가능성도 충분히 좀 열려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지켜봐야겠죠. 자, 차트를 먼저 좀 보시면요, 일단 차트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요, 우리가 차트 분석을 좀 계속해서 매일같이 지켜보지 않았다면 놓치기 좀 쉬운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 구간이 바로 이 3,000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근데 이 3,000원 구간을 이탈을 했죠. 구간을 이탈을 했습니다. 달러로 따지자면 2달러 구간이었겠죠, 그죠?
지금 원화로는 2,820원 정도, 뭐 달러라는 1.8달러인가요? 뭐 그 정도로 지금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12월 이후의 흐름을 보면요. 자, 여기가 지금 요렇게 3,000원이거든요. 요렇게 우리가 줄을 하나 놓고 보면요. 자, 이런 구간들, 자, 요런 구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탈은 했지만 이탈 이후에 굉장히 좀 강한 그런 급반등이 나와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도 이때와 같은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뭐 하루 이틀 안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지금 이 하락을 우리가 뭐 버텨낼 수 있는 거고, 또 심리적으로도 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이렇게 그때 그 3,000원 선들을 이렇게 위협을 했던 이때도요 보면은 대부분이 다 외부 변수, 외부 변수에 의한 그런 급락세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시장 하락을 이끌고 있는 외부 변수인 이 관세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안정화만 된다면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뭐 물론 하루아침에 당장 이렇게 급반등이 나와준다라는 것보다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자, 지금 원화 기준으로는 한 2,800원 정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미 지난 그 3월 31일이었죠. 3월 31일 구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중요 가격 구간인 3,000원 구간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심리적인 굉장히 좀 지지 구간이었죠. 그죠? 일단 2,770원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뭐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한번 하락세를 얻어맞고 이겨내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제가 안내를 미리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뭐 2,800원이면은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자, 요 구간에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와주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일단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 좀 이런 단기적인 대응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저는 일단은 이 2,700원 중반, 뭐 2,770원 후반, 뭐 요 정도 가격을 지켜내면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구간이 무너진다면 조금 좀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뭐 물론 우리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이거는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구간이 얼만큼 길어지냐 그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요 일단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집중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은요 전부 다 저희 정보방에서 제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바로바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어떤 속보가 나온다거나 해외에서 뭐 어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뉴스나 보고서들 나오면 제가 전부 다 내용들을 분석해서 저희 정보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또 최근에는 이 어니스트 0에서 나오는 이 보고서, 이 보고서를 제가 또 쭉 다 핵심적인 내용들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앞으로 이 코인 시장 기관 투자자들, 쉽게 말하면 글로벌 기관들 수십 수백 조를 운영하고 있는 이 기관들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좀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제가 나온 보고서들을 다 분석을 해서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일단 알고 계시면요 모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런 내용을 내가 알고 있으면 좀 더 이런 단기적인 하락, 단기적인 충격에 우리가 충분히 좀 안정적인 그런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지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들 바쁘시니까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보시라고 제가 다 요약을 해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영상에서는 뭐 가격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정보방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자,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거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지금 하단 보시잖아요. 그러면 더보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이제 카톡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는 카톡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그 카톡 링크 클릭하시고 저한테 카톡 메시지 하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카톡 메시지를요 숫자 8 정보 이렇게만 남겨놓으시면요 우리 구독자님이 신청을 해주셨
주셨구나라고 제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정보방 링크를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구독자님들과만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정보들은 전부 다 저희 구독자님들과만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 구독을 안 해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장하실 분들은 당연히 구독을 좀 눌러주셔야겠죠, 그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 4월도요 지금 거의 뭐 지금 초순이 또 지나가고 있죠. 곧 있으면 또 중순인데, 대신 이제 우리가 4월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월에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죠? 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4월 30일 이내에 바로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은요, 이 리플 RLUSD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법안의 주인공이 바로 리플 RLUSD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RLUSD가 앞으로 아주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성장의 그 과실을 리플이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이 리플의 ETF 승인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이유는 역시나 또 제가 이 정보방에서 가장 또 먼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비트와이즈에서 나온 리플 XRP 투자 보고서죠. 이 투자 보고서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비트와이즈는 다들 아시듯이 리플 XRP의 ETF를 신청을 한 그런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ETF 승인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트와이즈 입장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받아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트와이즈의 이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우거는요, 전 세계 최고 ETF 전문가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이 보고서도요, 제가 전부 다 한글로 번역된 내용 여기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핵심적인 내용도 저희 정보방에서 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뭐 본업으로 바쁘신 분들은요, 이런 거 한 번씩 쭉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2,770원 정도의 구간, 이 정도의 구간을 지켜주는지 여부, 그거를 좀 일단은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느냐, 여기서 만약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준다면 아마 빠르게 3,000원 구간을 다시 좀 재탈환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요거 지켜보면서요, 정보방에서 제가 계속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계속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뭐 물론 이런 좀 단기적인 그런 대응을 안 하실 분들은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나기가 내릴 때는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내 비중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뭐 100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비중 중에서 뭐 한 30 정도는 단기적인 그런 유연한 그런 대응을 하면요, 훨씬 더 내 계좌를 지켜나갈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 뭐 2,774원 바로 뭐 정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좀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일단은 저도.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지금 요 단기적인 하락 걱정되시는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단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